여러분, 직무 준비할 때 혹시 지금도 홈페이지 들어가서 인재상 외우고 사업 보고서 줄줄 읽고 계신가요? 죄송하지만 그렇게 준비하면 백전백패입니다. 제가 그랬었거든요. 불안하니까 계속 찾아봤었죠. 홈페이지 내용은 물론이고 남들 안 보는 정보까지도 두 배, 세 배 더 많이 찾아 알면 합격할 줄 알았어요. 근데 막상 면접장 가보니까요. 그렇게 열심히 봤던 정보들이 제 답변이 되지 못하는 거 있죠? 아는 건 많아졌는데 정작 나의 언어로 설명되지가 못했었죠. 도대체 뭐가 문제였을까요? 알고 보니 저는 직무를 이해한 게 아니라 암기를 하고 있었더라고요. 여러분들도 직무 준비하는 거 어려우시죠? 홈페이지, 인터넷 기사, 현직자 인터뷰, 블로그, 직무 기술서, 경영평가 보고서까지 정말 이것저것 다 찾아보시잖아요. 아는 건 많아졌는데 이해한 건 없어지는 느낌. 여러분들도 아마 이 느낌 많이 받으실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직무 준비 암기하지 않고 제대로 이해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려고 해요. 오늘 영상만 잘 보면 어려웠던 직무 질문이 분명히 여러분의 필살기가 되어줄 겁니다. 잠깐 제 얘기 짧게 하자면 저는 직무 질문이 발목을 잡은 적이 많이 있었어요. 경력도 없었고 실무 경험도 없던 생신입이라 직무 질문 나오면 진짜 막막했습니다. 저는 처음에 이게 인턴 경험이 없어서 그런 줄 알았어요. 근데 저만 그런 게 아니더라고요. 인턴을 해봤던 멘티들도 직무 질문 진짜 어렵다고 말씀하시고 이렇게 말하면 될지 모르겠다 하시더라고요. 지금 기억나는 최악의 면접설이 두 개가 있는데 짧게 한번 들려드릴게요. 하나는 기획이 뭐냐는 질문을 받았을 때였어요. 저는 형식적인 정의만 외우고 있었기에 그대로 답변했었죠. 근데 다음 꼬리 질문이 문제였어요. 그럼 기획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라고 여쭤보는 거예요. 속으로는 내가 현직도 아니고 이걸 신입이 어떻게 알지? 싶었지만 사실 그게 문제였어요. 제가 직무 자체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채 외운 것으로만 답변하고 있었던 거죠. 이해가 전혀 없었기에 제 필살기를 내놓지 못했습니다. 또 한 번은 분석력을 제 직무 강점으로 말했을 때였어요. 직무 기술서에 분석 역량이 요구되었기에 단순하게 배웠던 전공을 활용하고 분석 경험을 좀 섞으면 분석력을 어필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었죠. 근데 이걸 끝까지 집요하게 물어보시는 거 있죠? 면접관이 분석력이 좋으시네요. 그럼 직무에서 무슨 데이터를 분석을 할 건가요? 그럼 그 분석 결과를 어떻게 실무에 반영해 볼 계획인가요? 이런 질문을 쏟아내시는데 와, 그때 진짜 멘탈 나갔죠. 열심히 외운 사업 내용은 하나도 쓸모가 없더라고요. 왜냐면 저는 그 직무가 현장에서 뭘 하는지 전혀 이해를 못하고 있었으니까요. 이해가 없으니 응용에 답변할 수가 없었어요. 그렇게 면접에서 좋은 결과는 없었지만 제가 크게 깨달은 게 있어요. 직무 면접은 내가 아는 지식과 겪은 경험을 어필하는 자리가 아니라 내가 일할 방식을 이해하고 있는지 묻고 있다는 걸요. 그래서 중요한 건 그 업무가 왜 존재하는지, 업무 중 내가 어떤 역할을 맡게 될지 완전하게 이해부터 해야 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자연스레 내 역량이 어떻게 쓰일지도 제대로 구조화할 수 있는 거죠. 그럼 직무를 이해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일단 인턴하면 되나요? 기회가 있다면 저는 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가장 직접적인 경험이니까요. 근데 인턴을 한다고 모든 게 해결되진 않습니다. 인턴 경험 절대 만능이 아닙니다. 제가 면접도 여러 번 보고 직장 생활도 직접 해보고 면접을 연구하며 느낀 건 어디서 어떤 좋은 정보를 얻었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흔한 정보더라도 얼마나 깊게 이해했고 그걸 내 방식대로 말할 수 있냐가 중요한 거예요. 이걸 깨닫고 나서는 인턴 경험 없이도 직무 면접이 무섭지가 않았어요. 결국 면접관이 보는 건 경험과 지식의 양이 아니라 이해의 깊이라는 겁니다. 이해라는 건 실무 상황과 디테일을 정확하게 알지 못해도 상관없습니다. 핵심만 이해하면 충분히 내 방식대로 말할 수가 있는 거니까요. 오늘 알려드릴 딱 세 가지 단계만 따라오세요. 그럼 어려웠던 직무 질문이 오히려 합격을 부르는 여러분의 필살기가 되어줄 겁니다. 자, 그럼 합격을 위해 가장 먼저 해야 할 1단계입니다. 이것만 제대로 해도 직무 분석 시간 절반으로 줄일 수 있어요. 첫 번째 단계는 하는 일을 나열하지 말고 분류부터 해보는 겁니다. 보통 직무 기술서나 홈페이지를 보면 다들 어떻게 하시나요? 기획, 경영, 분석, 자료, 뭐 이런 어려운 용어가 많은데 보면서 민원응대도 하고 자료 정리도 하고 예산도 짜네. 이렇게 무슨 일을 하는지 하나하나 그대로 활용하려고 하잖아요. 근데 그러지 마세요. 그거 다 외워봤자 면접장 가서 기억도 안 나고 써먹지도 못합니다. 왜냐면 실무적 이해가 아니고 표면적 용어일 뿐이니까요. 면접관은 신입사원에게 업무의 디테일을 요구하지는 않습니다. 대신 이 친구가 우리가 뭐 해 먹고 사는 조직인지는 알고 왔나? 이걸 궁금해하죠. 즉 핵심만 알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딱 하나의 기준으로 일을 분류만 해보면 됩니다. 기준은 간단해요. 이 일을 왜 하는가? 즉
일의 목적을 기준으로 잡아보는 겁니다. 공기업 사무직은 여러 가지 일을 하기 때문에 복잡해 보이지만 딱 두 가지로 나누면 됩니다. 첫 번째, 고유 사업 업무입니다. 쉽게 말해 현장이에요. 우리 회사가 설립된 이유, 그 메인 사업을 직접 뛰는 역할이죠. 사무직 채용 인원이 많다? 그럼 대부분 이쪽이에요. 현장에서 직접 고객을 만나거나 시설을 운영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일이죠. 즉, 현장에서 사업을 직접 실행하는 역할입니다. 두 번째는 경영 지원 업무입니다. 이건 안방 살림꾼이에요. 기획, 인사, 총무, 예산처럼 조직이 굴러가게 뒤에서 받쳐주는 역할을 하죠. 이건 어떤 회사에나 다 있는 공통 업무죠. 현장에 나가기보다는 내부 직원들을 지원하고 조직의 방향을 잡는 일입니다. 즉, 뒤에서 실행을 돕고 관리하는 역할입니다. 자, 정리해 드릴게요.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사무직 업무는 업무 목표를 기준으로 딱 두 가지로 나뉩니다. 현장에서 고객과 부딪히며 사업을 직접 뛰는 고유 사업인지, 뒤에서 조직을 관리하며 지원을 해주는 경영 지원인지, 이것만 먼저 구분해 보세요. 이 큰 그림만 그려져도 아, 나는 이런 목표를 세워야겠구나 하는 감이 딱 잡히실 거예요. 그럼 내가 어떤 일을 왜 하는지가 선명해지기 때문에 면접 답변 방향도 훨씬 뚜렷해질 겁니다. 결국 직무 이해는 무슨 일을 하느냐 아는 것보다 그 일을 왜 하느냐 아는 것부터가 시작입니다. 바로 그게 일의 목적, 즉 직무를 이해하는 1단계입니다. 사무직이 아니더라도 여러분들이 직접 목표를 기준으로 나눠보셔도 좋습니다. 정답이 있는 건 아니니까요. GPT나 제미나이 활용해 보는 것도 좋아요. 자, 그럼 내가 뛰어야 할 곳이 현장인지 안방인지 알았다면 이제 거기서 나만의 목표를 어떻게 세울지 정해야겠죠. 바로 2단계로 넘어갑니다. 1단계에서 직무의 큰 숲을 봤다면 이제 2단계와 3단계는 면접의 필살기를 만드는 과정입니다. 여기서부터가 진짜 중요하니 집중해 주세요. 두 번째 단계는 나의 목표와 수단을 설정하는 겁니다. 쉽게 말해 입사 후에 내가 어떤 전략, 즉 수단으로 성과를 낼 것인가를 정하는 단계죠. 이번에는 일 자체의 목표가 아닌 나의 목표라는 게 차별점인데요. 앞서 1단계에서 직무의 목표를 대충이라도 알았죠? 그렇다면 직무 목표에 이바지하기 위해서 내가 이루고 싶은 구체적인 목표는 무엇인지, 그리고 그걸 어떻게 해낼 것인지 수단을 정하는 겁니다. 직무 자체의 목표와 그 안에서 나의 목표는 조금 다르겠죠? 여기서 본인의 목표라는 건 국민행복, 국민안전, 이런 홈페이지에 게시되어 있는 추상적 비전을 그대로 활용해선 절대 안 됩니다. 예를 들어 고객 응대에서 요구사항을 해결하는 업무라면 처리시간 단축과 만족도 향상이라는 목표를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아니면 고객 불편 최소화를 위해 안내와 설명의 품질을 높이려는 목표도 만들 수 있겠죠. 아마 여러분도 준비하면서 신속 응대, 고객 만족 향상, 고객 니즈 파악, 이런 키워드는 많이 써보셨을 거예요. 맞습니다. 여러분들이 활용했던 그게 바로 나의 목표가 되는 겁니다. 사실 이 목표까지는 대부분 지원자가 잘 준비하고 있어요. 하지만 진짜 문제는 여기서 발생하는데요. 대부분 지원자가 목표까지만 외치고 끝나고 있거든요. 안전사고 재발을 방지하겠다, 고객을 만족시키겠다, 이렇게 누구나 할 수 있는 뻔한 목표만 말하고 끝나요. 하지만 합격하는 지원자는 다릅니다. 목표 뒤에 반드시 그 이유와 수단까지 준비합니다. 여기서 수단이란 목표 달성을 위한 구체적인 행동 전략을 말해요. 제가 확실한 차이를 보여드릴게요. 여러분이 시설물 안전관리 업무를 맡았다고 가정해 볼게요. 먼저 아쉬운 답변은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꼼꼼하게 점검을 해서 사고를 예방하겠습니다. 어떤가요? 틀린 말은 아니지만 구체적 계획이 없는 추상적인 다짐에 불과하죠. 이렇게 목표만 나오면 안 된다는 거겠죠. 하지만 합격하는 답변은 깊이가 다릅니다. 목표와 이유, 그리고 수단까지 명확하거든요. 들어볼게요. 제 목표는 동일한 안전사고 재발률 0%를 만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안전관리자로서 예측 불가능한 사안은 어쩔 수 없더라도 이미 겪어본 사고를 또다시 반복하는 것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이를 달성하기 위해 저는 과거 3년치 사고 사례를 유형별로 도식화해서 이전과는 다른 새로운 점검 체크리스트를 만들겠습니다. 차이가 느껴지시나요? 단순히 열심히 하겠다는 게 아니죠. 아는 문제는 절대 틀리지 않겠다는 지원자의 단단한 직업관이 느껴지고 그걸 실행할 구체적인 방법까지도 제시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목표와 이유, 수단까지도 준비되어야 면접관에게 이 사람은 믿고 맡겨도 되겠다는 확신을 줄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논리를 만드는 게 2단계의 핵심입니다. 여기까지 왔으면 70%는 완성인 거죠. 자, 이제 마지막 세 번째 단계는 경험으로 증명하기입니다.
여기서 면접관의 의심을 확신으로 바꿔줘야 해요. 세 번째 단계는 설정한 수단을 뒷받침할 수 있게 근거를 제시하는 겁니다. 여기서 근거란 바로 여러분의 과거 경험입니다. 방금 2단계에서 저 도식화 잘해서 체크리스트를 만들 겁니다 라고 큰소리 쳤죠? 그럼 면접관은 속으로 생각할 거예요. 말은 잘하네. 근데 그거 진짜 할 줄 알아? 이때 딱 증거를 내밀어야죠. 이게 3단계입니다. 자, 그럼 아까 2단계에서 말한 도식화 수단을 증명하기 위해 제 경험을 근거로 이어서 제시해 볼게요. 실제로 대학 시절 A 프로젝트에서 텍스트 위주의 방대한 자료를 핵심 키워드 중심으로 마인드맵과 흐름도로 시각화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 결과 한눈에 파악 가능한 자료 덕분에 불필요한 회의 시간이 줄어들었고 프로젝트 소요 시간을 대폭 단축할 수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연결하면 완벽한 논리가 완성되는 거죠. 수단은 입사에서 도식화 능력을 발휘해 매뉴얼을 만들겠다는 것이고 과거에 실제로 도식화로 성과를 내봤다는 것이 근거가 되어주는 거죠. 내가 입사해서 하겠다는 행동이 거짓말이 아니라 진짜 실현 가능하다는 것을 과거의 경험으로 증명하는 것이죠. 직접 경험이 없다면 어떻게 할까요? 그럴 땐 공부한 지식이나 간접 경험이라도 끌어와야 합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착각을 하는데요. 뭔가 거창하고 대단한 소위 좋은 경험이 따로 있다고 믿는 거죠. 그래서 어필하고 싶은 경험이 있으면 억지로 끼워 넣으려는 경우가 정말 많아요. 하지만 단언컨대 절대적인 좋은 경험이란 건 없습니다. 아무리 사소한 아르바이트, 일상의 경험이라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건 경험의 크기가 아니라 그 경험이 내 논리를 증명하는 도구로 알맞게 쓰였느냐입니다. 내 전략을 증명해 줄 수만 있다면 그게 바로 최고의 경험이 되는 겁니다. 여기까지 들으셨으면 또 이런 걱정하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럼 면접장에서 질문을 받으면 목표, 이유, 수단, 근거 이 네 가지를 줄줄 다 말해야 하나요? 그럼 답변이 너무 길어지지 않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절대 아닙니다. 왜냐면 질문 하나에 이 네 가지를 다 쏟아내라는 뜻이 아니었으니까요. 이 4단계 논리는 답변용 대본이 아니라 여러분 머릿속에 단단한 논리 구조를 만들기 위한 생각 서랍입니다. 이 4단계가 머릿속에 체화되어 있으면 면접관이 어디를 찔러도 바로바로 튀어나올 수 있겠죠.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면접관이 입사 후 포부가 뭔가요? 라고 목표를 물어본다면 준비한 목표와 이유까지만 깔끔하게 답하면 됩니다. 그리고 그걸 어떻게 할 건데요? 라고 꼬리 질문이 들어온다면 당황하지 않고 아까 준비한 수단과 근거를 꺼내면 되는 겁니다. 즉, 이 공식은 한 번에 읊으려고 만드는 암기장이 아닙니다. 어떤 공격이 들어와도 막아낼 수 있는 방패 4개를 미리 준비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러한 논리가 여러 가지로 준비된 사람은 면접장에서도 티키타카가 되는 진짜 대화를 하실 수 있게 될 겁니다. 자, 정리해 보겠습니다. 직무 면접 막막해 하지 마시고 딱 이 공식만 기억하세요. 목표, 이유, 수단, 근거. 목표는 이 직무에서 무엇을 달성하고 싶은가 구체적인 목표가 되는 거고, 이유, 그러한 목표의 이유는 무엇인가? 수단, 그걸 어떤 방법으로 달성할 것인가? 근거, 그 방법을 잘 쓸 수 있다는 나의 근거는 무엇인가 찾아보는 거죠. 이 네 가지 고리만 단단하게 연결되면 그 어떤 압박 질문이 들어와도 여러분의 답변은 필살기가 되어줄 겁니다. 지금 당장 채용 공고를 펴보세요. 그리고 빈 종이에 딱 네 줄만 적어보는 거예요. 나의 목표, 그 이유, 달성 수단, 그리고 나의 근거. 이 네 줄을 채우는 과정이 쌓일수록 여러분의 면접 결과는 확실하게 달라질 겁니다. 맹목적인 암기가 아닌 직무에 직접 나를 대입해보는 진짜 직무 준비. 오늘부터 바로 시작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직무 준비에서 가장 중요한 기초를 말씀드렸는데요. 다음 영상에는 더 알찬 노하우로 찾아올 테니까 미리 구독 눌러주시고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최종 합격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퇴근 후 취업 준비였습니다.